KT는 투아웃 상태예요. 자, 이제 갈 데 없다. 너 지금 이제 한 번 더 사고 치고 한 번 더 눈밖에 나면 너 올해만 지금 벌써 투아웃이야.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조사단 들어와. 다 들어오세요. 다 조사하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KT는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자, 조사단이 투입이 됐어.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야, 이게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KT의 괴담만 나옵니다. 야, 이거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거야. 11월 4일 KT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5일부터 모든 고객의 유심을 무상 교체한다. 갑자기 모든 고객의 유심을 갑자기 바꿔준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KT의 소액 결제 사건 기억나시죠? KT의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끝이 안 났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컨티뉴 계속 되는 겁니다.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고요. 그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건 짧게 이야기하면은 KT 이용자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핸드폰을 보았어. KT의 소액결제로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결제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KT한테 왜 지금 교체를 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22,227명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에 노출이 되었고 362명이 소액 결제를 당하는 등 해킹 피해가 일어나서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범죄자들을 잡았거든요. 이 KT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의 범죄자.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범죄자들을 체포했어요. 사실 전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얘네 헤더는 중국에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데 그거 뭐 무슨 수로 가서 잡아? 뭐 중국에 경찰 보낼 거예요? 안 되죠. 어림도 없죠. 아무튼 일부 범죄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거야. 왜냐? 범죄자를 잡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불안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불법 장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펨토셀. 이 범죄자들이 펨토셀을 이용해서 소액 결제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설명은 안 되죠. 왜냐? 펨토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액 결제가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액 결제를 하려면 추가적인 개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했다라는 건 내 개인 정보가 지금 유출된 거 아니야? 혹시 KT 서버가 털린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T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KT는 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니네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혹시나 니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고객 보호 조치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 혹시 모르니까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선제적인 대응? 좋아요. 괜찮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런데 KT가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KT가 신뢰를 상실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KT가 지난달에 이상한 행보를 보였어요. 자, 첫 번째, 프렉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프렉 보고서에 KT와 LGU 플러스가 언급이 되면서 KT와 LGU 플러스가 털렸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사가 KT한테 물어보겠죠? 야, 니네 해킹당한 거야? 라고 하니까 KT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KT는 No, 우리 안 당했어. 그러니까 키사가 야, 이 보고서는 뭐야? 프렉 보고서에는 니네들이 털렸다고 여기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야? 하니까 KT가 이야기하죠. 그 데이터 우리 거는 맞지만 해킹은 아니야. 유명합니다. 자, 요 워딩 굉장히 핫했는데요. 저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는 맞아. 하지만 해킹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키사도 이상하죠. 야, 우리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게 서버를 보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KT가 그 서버 없는데? 왜? 서버 폐기했는데? 뭐? 그 서버 폐기했다고? 그거 언제 폐기했는데? 언제 폐기했냐고? 바로 지금 갈갈갈갈갈 요런 요약된 상황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사정이 있대. 뭐 폐기한 뭔가의 사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위에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자, 이게 첫 번째 아웃입니다. 이 서버를 증거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서버를 날려버린 사건. 자, 첫 번째, 신뢰가 상실했죠.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KT는 지금까지 해킹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야, 우리 절대로 해킹은 아니야. 자, 근데 이게 언제까지 주장을 했느냐? 9월 18일까지 주장을 했어요. 9월 18일 날 얘네가 KT가 2차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 KT 서버 해킹 당한 거예요? 만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습니다. 해킹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19일날 기사가 떠요. KT 서버 해킹당해. 키사에 KT가 가서 신고한 거예요. 저희 해킹당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전날에는 해킹 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해킹 당했다라는 뭔가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KT가 18일 날 오후 11시 57분에 키사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내가 또 몰랐지. 이게 그럴 수 있잖아. 2차 브리핑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하필 그 저녁 시간에 해킹된 증거가 나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가지고 11시 57분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랬구나. 근데 밝혀진 사실로는 15일날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15일날 보고서를 받아서 해킹 당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다시 15일날 해킹 당한 걸 알았어. 18일날에는 없다며. 이게 뭐지? 그러면은 너네 18일날 그럼 거짓말 한 거야? 18일날 우리가 해킹 당했냐고 물어봤을 때 해킹 당한 정황이 없다며, 증거가 없다며, 해킹 아니라며. 그러면 거짓말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KT가 해명을 합니다. 사실 그 소액 결제 사건과 그리고 이번 서버 점검은 별도 진행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업무가 달라요. 이 서버 해킹 당한 거랑 이 소액 결제랑 뭔 상관임? 을 시전한 겁니다. 사실 이게 참 난감해요. 왜냐면 이게 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가 참 의문이에요. 왜냐? KT 소액 결제 사건이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KT 소액 결제 사건 핵심이 펨토셀. 자,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지만요. 예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KT 소액 결제 사건의 핵심은 펨토셀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이 펨토셀 하나만 가지고는 이 소액 결제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상관이 없어서 우리는 18일날 요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아웃. KT는 2아웃 상태예요. 자, 이제 갈 데 없다. 너 지금 이제 한 번 더 사고 치고 한 번 더 눈밖에 나면 너 올해만 지금 벌써 2아웃이야. KT는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적극 협조해서 침해 서버 확정하고 다 규명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할게요. 조사단 들어와. 다 들어오세요. 다 조사하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KT는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자, 조사단이 투입이 됐어.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KT의 괴담만 나옵니다. 야, 이거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거야. 자, 지금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조사단이 KT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자, 조사단이 KT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KT 소액결제 사건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KT 소액결제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펜토셀 서버, 펜토셀을 관리하는 서버 장비를 분석하고 있었어. 포렌식하고 있었어. 포렌식을 하는데 어라? 뭐야 이거? 조사단이 백신을 돌린 흔적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백신을 돌린 흔적이 있네. 이거 혹시 여기 서버에서 이거 백신 왜 돌렸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KT가 네? 잠시 저 위에 회의 좀 하고 올게요 하고선 호다닥 이상함을 눈치챈 조사단이 계속 추궁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돌렸어? 돌려서 뭐가 나왔어? 야 너네 이거 적극 협조한다면서 이게 적극 협조하는 거야? 말해! 빨리 말해! 이렇게 추궁하니까 KT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말하기 너무 힘든데요. 저희 작년 2024년에 서버에 BPF 도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작년에 KT 내부 서버에 BPF 도어가 있었다고? 악성 코드가 있었다고? 하니까 KT가 호다닥.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킹은 아니에요. 아니, 악성 코드가 있다며. 아니, 해킹은 아니고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BPF도 악성 코드가 있었더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아무튼 해킹은 아닌데 악성 코드는 있었어.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KT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BPF 도어, 웹쉘 등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 43대를 발견했고요. 일부 감염 서버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 등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2024년에 KT는 사실 해킹 당했던 겁니다. 작년에 KT는 이미 진즉에 털려 있었고, 그리고 2024년에 KT도 이 BPF 도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해킹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겠죠. 자, 신고를 해야 됐지만 KT는 어떻게 했는가? 딸깍 백신을 돌려가지고 악성 코드를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악성 치료 끝 하고서는 야, 우리는 없다. 야, 괜찮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다시 이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악성 코드가 발견됐어. 그러면 악성 코드를 지우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면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면 그 악성 코드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그걸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 그런 흔적들을 전부 다 면밀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야 이거 어떡해 딜리트 하면은 이게 문제가 덮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실 괘씸 포인트가 있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괘씸 포인트가. 자, 첫 번째 괘씸 포인트가 무엇이냐? 2025년 4월에 SKT 유심 해킹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당시에 정부가 주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BPF 도어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5월 달에. 당연히 그 당시에 KT에는 BPF 도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웠으니까. 발견이 안 됐겠지. 당연히 5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KT는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어머,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괘씸 포인트인데, 이게 작년에 해킹을 당했었죠.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올해 SKT가 해킹을 당했을 때, SKT가 BPF 도어가 있다고 나왔을 때 사실 KT도 알았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랬다고? 이렇게 했다고? 진짜? 이게 소름이 돋는 게, 만약에 2024년에 작년에 만약에 나도 BPF 도어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찔려서 말 못하지 솔직히. 그쵸? 이게 SKT 해킹 때 누구보다 신났던 게 KT인데 지금 보면은 얘가 더 심했던 거야 사실. 이게 안 찔렸을까? 이게 괘씸 포인트 두 번째고요. 사실 이 괘씸 포인트 세 번째,
이거는 SKT가 화날 법한 일이거든요. 왜냐? 사실 KT는 2024년도에 해킹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만약에, 자, if 스토리 갑니다. 만약에 KT가 자진 신고를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KT 해킹당해. 대서특필 나고. KT가 막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대신 통신사에서 이 BPF 도어가 있구나. 그때 주요 통신사에서 이 BPF 도어를 포함한 악성 코드를 전수조사했다면 올해 SKT 유심정보 유출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KT에서는 BPF 도어를 봤어. 그리고 이거를 신고를 했다면 정부에서 이제 주요 통신사에 점검을 하라고 가이드를 내리겠죠? 그러면 그때 발견이 됐다면 올해 4월에 데이터가 유출되는 이 사건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공론화만 됐더라도 SKT 해킹 대란은 없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로 KT의 무조건적인 탓이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KT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지. 솔직히 조용히만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얘네가 양심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올해 여러 가지로 이 KT가 신뢰 상실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아웃, 2아웃, 3아웃. 자, 이제 끝났어. 자,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 3번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다 걸린 거죠. 그러면 이게 믿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쵸? 물론 기회도 주긴 해야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야.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준비가 좀 더 되셨을까요? 이게 조사단이 들어가서 파면 팔수록 이 괴담이 자꾸 나오니까 어마무시해. 더 들을 준비 됐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여러분들 BPF 도어가 발견된 서버가 어디냐? 바로 펜토셀 관련된 서버입니다. 펜토셀을 관리하는 서버에서 BPF 도어를 제거하는 백신 스크립트 돌린 흔적을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펜토셀을 관리하는 서버가 털린 정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소액 결제 사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이게 연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퍼즐이 이제서야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펜토셀을 관리하는 서버가 지금 털린 것으로 추정 중이에요. 자, 그래서 조사단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 이 펜토셀이 털렸을 때 이 펜토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펜토셀 관리 및 내부망 접속 인증 관련된 문제점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먼저 KT에 납품이 되는 모든 펜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했다. 유효기간이 10년이어서 한 번만 접속하면 자동으로 접속된다. 외주사에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출도 가능하다.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복잡하시죠? 자, 종합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종합하면요, 펜토셀 관리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펜토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거든요. KT의 내부 직원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KT의 통신망이에요. 자, 근데 이 KT의 통신망에 이렇게 펜토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펜토셀이 이 KT의 통신망에 그냥 로그인이 되겠어요? 안 돼요. 왜냐? 비인가 장비더라도 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아이디라든가 이런 테스트 기기, 인증 기기들이 이 KT 내부망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T 내부 직원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던 거예요. 왜냐? KT의 내부 직원이 사용하던 테스트 기기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기지국 아이디를 내부에서 생성해서 전달해줬거나 아니면 하물며 못하더라도 이걸 생각했단 말이야. 펜토셀을 쓰고 있다가 이사를 갔어. 이거를 고객이 그냥 버린 거야. 누군가 이 버린 KT의 펜토셀을 가지고 가서 관리가 되지 않는 누군가 방치된 버린 KT의 펜토셀을 가지고 가서 이걸 개조한 다음에 이거를 범죄에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게 하나 밝혀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범죄에서 사용된 장비를 압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KT 부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거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자, 당연히 우리는 KT의 장비가 KT의 망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니까 우리가 지금 뭐 KT의 비인가 장비, 뭐 관리되지 않은 펜토셀이 어디서 유출이 됐다, 뭐 내부자가 몰래 빼냈다, 뭐 온갖 시나리오를 썼는데 KT의 부품이 하나도 없었다. 자,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어이가 없었던 게, 자, 이겁니다. 당연히 청문회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처음에 KT 펜토셀이 개조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요? KT 펜토셀이 개조돼서 이 범죄에 활용된 게 아니면 사태는 더 복잡해진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인 즉슨 테무에서 산 펜토셀도 로그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 KT가 만들지 않은 이 펜토셀이 KT망에 직접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인증체제와 보안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정도의 문제다 인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 왜냐,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추측이 틀렸던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이 범죄 시나리오의 추측이 다 빗나갔던 이유가 이럴 줄은 몰랐지, 사실. 그쵸? 우리가 이 KT망에 들어갈 거면 적어도 이런 정도, 이건 보안이라고 해야 될까? 뭐 당연히 이 내부자의 직원,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요, 내부 직원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라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짜 맞춰지죠. 자, 중국에서 펜토셀을 하나 사와, 중국산 펜토셀 장비를 하나 구해와서 KT망에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자, 이제 남은 키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해킹 시나리오에서 풀릴 만한 그 시나리오 하나 개인정보입니다. 소액 결제까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야 하는데, 자, 저는요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거의 높은 확률로 KT에서 해킹을 당해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까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로 BPF 도어가 발견되었던 해킹 당했다라고 추정된 서버에 이미 개인정보들, 충분히 그 소액 결제로 이루어질 만한 개인정보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KT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해킹 당한 증거가 없다. 뭐 증거는 없겠죠. 뭐 아무튼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추정해 보는 거야. 추정.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들로 생각을 해 보는 거야. 자,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조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질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진짜 괘씸하긴 해. 알고도 이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 이미 지금 3아웃이거든요. 여기에서 브랜드 이미지 혹은 뭐 고객의 이미지, 신뢰를 회복하려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려면 진짜 지금이라도 오케이, 다 내려놓고 정면 돌파로 깨끗하게 그냥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내후년에는 아마 신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자면 솔직히 KT 입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갈 건데 그럼? 뭐 어디? 뭐 SKT? 뭐 LGU 플러스 어디 갈 건데? 뭐 굳이 회복할 이유도 없어 딱히.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브랜드 신뢰를 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뭐 신뢰를 잃고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